네, 다음 소식입니다. 5.18 그 기념일이 올해로 37주년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기념일이 되면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아픔을 달래보지만 사실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네,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요. 네. 5.18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9년 만에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정인데요. 네. 이런 뭐 상식적인 결정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막상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요. 뭐 허망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해하고 그 뒤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5.18 때는 꼭 묘지에 참석을 하고 싶다. 유공자들도 그동안에는 제대로 그 참석을 못했는데 안 했는데. 그렇죠. 아예 뭐 가기 싫어하고. 오히려. 이번에는 가고 싶다. 네. 어떻게 갈 수 있냐. 뭐 그럼 굉장히 많이 물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신분증만 가져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아주 좋은 결정을 또 해주셔가지고 계속 감동입니다. 네. 정말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너무 속을 알아가지고 이게 진짜 이날 얼마나 학수고대 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요. 2013년인데요. 그렇죠. 국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해라. 이렇게 결의안까지 냈는데 국회의 권위도 무시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팠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 자체적으로 민주화를 이런 5.18 정신이 어떻게 뭐 광주 정신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37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정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사님. 그렇죠. 최대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해도 최대 현안 진실규명이죠. 그렇죠. 예, 진실규명인데요. 뭐가 진실규명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5.18의 진실은 현재까지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항의하는 학생들, 전남대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진압한 그런 그 과잉 진압이 이렇게 5.18을 일으켰다. 시민들의 저항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사법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1997년에 대법원이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87년 5월 17일 날 밤 12시에 그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그 내용이 내란이다. 그럼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뭡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쿠데타의 다음에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이 소위 군인들을 보내가고 했던 게 그냥 과잉 진압이었겠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정말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법원의 사법 처리를 하면서 5월 27일 이전의 상황들을 정당방위 내지는 자유권이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모든 사실들이 새롭게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방금 전에 화면 자막상에 임을 위한 재창곡이 37년 만이라고 됐는데요. 9년 만이죠. 그렇죠. 오기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왜곡이 자꾸 일어나는 게 국가 공인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5.18 직후에 6월 달에 발표한 광주 4대 전모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나온 게 하나 있고요. 그 뒤로 이제 88년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해보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집권 여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보고서를 채택을 못 해버리니까 그 많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게 논란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과거사를 위한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5.18과 관련된 내용이
국가의 공인된 보고서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아, 그렇군요. 네. 또 5.18의 가장 큰 비극이라면 집단 발포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내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집단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진실 규명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격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있어요. 네. 근데 내린 사람이 지금 안 나와요. 이제 저희 5.18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주영복 네. 이런 소위 신군부의 반란군의 주역들이 20일 날 저녁에 모입니다. 네. 5월 20일 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광주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격렬해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해라. 네. 사용해라. 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 실탄을 나눠줘요. 그 다음날 오후 1시에 이 집단 발포가 된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발포는 간헐적인 발포였다고 한다면 그 전에도 사격이 있었습니다. 최초 사격이 아니고 그 전에 사격이 있었지만 그때는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도청 앞에서는 집단적으로 발포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집단 발포했던 그 시기에 그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들은 사람이 있어요. 네. 당시 취재했던 기자인데요. 그분은 들었죠. 네. 그런데 누가 내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명령을 들은 사람도 있고 발포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도 있는데 네.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밝힐 만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증언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일을 했던 당사자의 증언이 네.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아쉬움이죠. 네, 아쉽네요. 이런 역사적인 진실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보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이제 신군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네. 이 내용이 증명된 문서가 이틀 전에 공개가 됐어요. 아마 전일 빌딩 탄흔의 실체가 밝혀졌는데요. 5.18 진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가가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도 그 헬기에서 사격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몇 사람에 있습니다. 네. 예, 그때 그 육군 참모차장이었던 황영 씨라든가 네. 육군본부에 있었던 그 인사참모부에 있었던 장군들이 그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문서로서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새로운 것이고요. 근데 누가 그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동안의 헬기 사격을 군이나 정부가 부인해 왔다는 겁니다. 네.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더욱이나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자위권이라고 많은 것을 용인을 해줬는데 네. 군이 했던 잘못된 학살 행위를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헬기가 자기들이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네. 정지 상태에서 기총 사격을 했거든요. 그것도 민간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네. 민간인이 사물을 보고 있는 사무실 지역에 거기에다가 뭐 180발, 190발을 박았으니까 그건 아유.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해가 안 되는 정당화가 동의를 얻을 아니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새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어요. 이 회고록을 보면 이 전두환 씨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정말 유혈 답답합니다. 사태와는 무관하다. 또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얘기를 못 찍까, 했는데 못 찍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황당하지요. 네. 이게 정말 전두환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네. 이게 얼마나 왜곡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국민들에게 알려준 네. 계기가 됐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진짜 이건 더 어불성설입니다. 예. 아이고. 정말 그 전두환이가 이제 거의 이제 뭐 그 치매가 가까이 왔는지 네.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국민들의 관심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네.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뭐
저희들이 그 책을 보니까요, 이 살이 떨려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건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광주 시민과 또는 5.18 관련자들의 모두 그 일치된 의견으로서 네. 이제 전두환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형사적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명예훼손 네. 네.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실 여러 분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뭐 피터슨 목사님 가족들하고 미국에 사시는데 연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적인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인께서 남편의 명예가 중요하지만 네. 미국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또 못하고 네. 또 다른 분은 이제 그동안에 뭐 그 광주에서 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서운함 때문에 예, 광주 행정 지역 정부가 같이 한다면은 예, 그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했고요. 네. 예. 그리고 옛 전남도청도요. 그 원형이 너무 훼손이 돼서 5월 단체는 또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좀 해결이 될까요? 네, 지금 이 문제도 이제 오래된 문제죠. 사실은 이물리안 행정부가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종합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옛 전남도청을 성역화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성역화는커녕 그걸 완전히 원형을 훼손해 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5월 단체나 5월 재단, 광주 시민사회하고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운영 주체 내지는 운영 계획을 짜겠다 해놓고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일부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형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합의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37년이 흘렀어도 5.18은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이 정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5월의 정신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미경험 세대에 대한 그렇죠. 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최초의 정보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통과 교육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시다시피 5.18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사건이었어요. 네. 너무나 참혹하고 아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현실로. 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교육 그 장 안에서 네. 정말 다시는 우리 역사 안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이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교과서도 조금 재단에서 다루셨었죠? 그렇죠.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은 2016년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해서 이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네. 화면으로 나가거든요. 예, 저겁니다. 저게 이제 처음에 왜곡이 돼서 나왔어요. 오. 그 소위 교육부가 나서서 왜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1년간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대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꿨죠. 예. 네. 그래서 저건 이제 모든 초등학교 6학년들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최초의 정보가 어린이들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5.18에 대한. 네,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18 진실 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또 앞으로는 왜곡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후보 시절에 말을 했는데요. 네, 네. 이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예. 불과 열흘인데요. 네. 네. 불과 열흘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게 세상에 보이는 적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5월 단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자. 오. 그 공약을 5월에 대한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자. 함께하자. 네. 징징대지 말고 이제는 그분이 그 공약을 제대로 지켜나가게 하고 그것이 바로 5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네. 책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네. 네. 저희들은 협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앞으로 또 5.18에 대한 진실도 속속 드러나고 또 위상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